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현자 여러분, 이번 주는 좀 어떠셨나요? 이제 삼성전자로 약 올리는 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고요. 이제 미 경기 부양책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5차 부양책이죠. 3조 달러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를 지금 안 사도 된다. 네, 서광석 님이신데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이거 유증상자로 읽을 뻔했네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등 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거 못 찾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빠르게 다시 하겠습니다. 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는 잠깐만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붙여넣긴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필요 없고 기존 주주한테 유리할 리가 없는 공시입니다. 운영자금은 주가보다 싸게 사고 리핑시 가능하고, 왜냐하면 운영자금이라는 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달라라고 해서 받는 거고요. 주가보다 싸게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리픽싱이 가능해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내부 정보를 얻겠죠. 돈을 받아가는데 설마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덜컥덜컥 내놓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걸 호재로 둔갑시킵니다. 시장 화랑기에서는 공장 증설 자금으로 쓴다거나 시설 투자금이죠. 그리고 그 섹터가 화랑일 때는 M&A를 한다거나 탑업인 인수자금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게시판에 그 공시가 뜨자마자 게시판을 가보면 와, 끝났다. M&A 한다. 우회상장한다. 합병한다. 여기 지금 공장 많이 지어야 되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드자 이러면서 막 난리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닫고 공시만 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그 문의도 있었는데요. 이서진 님입니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실적과 주가의 관계 및 실적으로 떨어진 주가가 회복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난리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죠. 저는 한국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기사가 우르르 나왔어요. 그냥 한국전력 올 1분기 영업이익 4,300억 원, 3년 만에 흑자 전환. 쭉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저유가 흐름타, 기대보다 밋밋한 실적, 저런 기사도 있어요. 3분기, 1분기 흑자, 3년 만에 1분기 흑자, 전기요금 인상 검토하나, 난리예요. 자, 기사만 보면 굉장한 호재죠. 한국전력이 덩치가 큰 종목이지만 상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아주 호재 뉴스입니다. 흑자 전환 했대요. 계속 3년 동안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여기 보시면 자, 한국전력 이 기관 리포트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 자, 컨센서스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컨센서스라는 건 기관이 외국인도 포함되겠죠? 이 기업의 실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컨센서스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컨센서스라고 지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정착을 시켜버렸습니다. 컨센서스를 자기들의 그냥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자기들이 추측한 다음에 기사를 내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정했죠? 누가 정한 금액인데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언론은 그런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가름말을 태우는 걸 좋아합니다. 이 가름말을 태운다는 게 딱 줄을 긋고 그냥 흐리멍텅한 거 싫어요. 기아이면 기아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 컨센서스가 그런 거죠. 지들이 그 돈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넘으면 컨센서스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하회, 어닝 쇼크 이렇게 그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가 0.4조 원이래요. 그러면 4천억이죠. 자, 영업이익 얼마 나왔죠? 4,300억입니다. 근데 기사는 어떻게 나오죠? 기대보다 밋밋한 실적. 지들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요. 한국전력. 근데 이게 단면적으로 봤던 거긴 한데 한국전력이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면 이 반등치가 이거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주식시장은 현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반영하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한국전력은 올라요?
이거죠. 저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포트 중에 한국전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도 21,000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까지 떨어질까 싶긴 하지만 일단은 만약에 하락을 계속한다면 한국전력은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거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섹터의 업황입니다. 자구책 여부겠죠. 자, 보시면 그 보유하신 종목이 사양산업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 섹터를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판이란 게 있어요. 주판이 뭔지 아시죠? 주산입니다. 주산. 주산을 하는 수단이 주판입니다. 저 어렸을 때 주판 되게 많이 했어요. 주판인데 계산기가 나왔죠. 계산기. 자, 그러면 주판을 두드리는 게 유리할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유리할까요? 자, 그러면 주판을 만드는 공장이란 그 주식이 있어요. 그 매출액이 줄겠죠. 계산기가 계속 팔릴 거니까. 주판 만드는 공장에 매출액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질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매출액이 언제 좋아질까요? 라고 하면 어떤가요? 안 좋아질 겁니다. 예, 얘는 좀 없어질 거예요. 그 버스에도 그 오라이 하신 분 있었잖아요. 뭐 최근에 뭐 관광 상품으로 부활한 것 같긴 하지만 필요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어졌어요. 버스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양산업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놓을 그 산업의 패러다임 중에 언택트라는 게 있죠. 그리고 원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속화가 된다면 어떤 산업은 사라지겠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소속 섹터가 별로 안 좋은지가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반도체, 이게 조선업입니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요. 이게 조선업 슈퍼사이클입니다. 호황기, 불황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내가 지금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있는데 이쯤 왔어요. 그럼 매출액이 줄겠죠. 매출액이 줄었는데 언제 좋아지나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 기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업황의 사이클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도 이런 슈퍼사이클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5년이었죠. 예.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교체하면 한동안 계속 쓴다는 거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산업의 특수가 생겼죠. 4차 산업혁명, IoT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언택트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슈퍼사이클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예, 슈퍼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주기가. 근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 4차 산업혁명 관련 메모리 수요 급증이 슈퍼사이클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 호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구책이란 게 있습니다. 기업이 뭐 섹터의 업황은 나쁘지 않고 그냥 뭔가 에비타 같은 것들 보면은 얘들이 뭐 비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업황은 괜찮은데 매출이 줄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있다는 거겠죠. 뭐 인건비가 비싸다든가 아니면 원자재가 올랐다든가 한전처럼. 자, 그러면 자구책이 발현돼야 될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얘들 주판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계산기 공장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 같긴 하지만 이게 실제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판 공장이 계산기가 나왔는데 야, 그 빨리 계산기로 바꿔야지 당연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실제 업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트 시기에 A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넘어갔고요. B라는 회사는 스마트폰 같은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리포트를 받고 그대로 피처폰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한 회사는 지금 삼성전자 답을 말씀드려버렸네. 말이 꼬였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가 됐죠. 예. 삼성전자죠. 한 회사는 뭐 그렇습니다. 뒤늦게 따라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래 먹거리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에비타가 비효율이다 라고 하면 사람을 줄여야겠죠. 생산 라인 재편, 그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건비가 싼 곳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하거나. 스마트 팩토리 변신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키보드나 두드리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스마트 팩토리로 바꾼다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노조입니다. 예, 노조죠. 여러분들 그거를
뭐 손가락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장님이면 에이 빨리 바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노동자로서는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왜냐하면 코로나 그 리바운드 플러스 락다운 해제로 인한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정의하는 겁니다. 자,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이 핵심 요소라고 보입니다. 3조 달러 규모죠. 3,600조입니다. 이게 뭐 역시 천조국답죠. 천조가 아니죠. 3천조국이죠. 이러면. 실산업에 투입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후복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후복구인데 전후복구가 끝나면 이제 슬슬 그 실업자들의 수혜가 돌아가야 될 겁니다. 어차피 미국 고용시장은 약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제가 이제는 노동 유연성 리포트 쓰면서 조사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으로 해고된 상황인가, 영구적으로 해고된 상황인가라고 하면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고가 돼도 바로바로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노동 유연성이 높으려면 국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미비한 거예요. 노동 유연성이 우리는 극도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극도로 낮고 중국보다는 좀 괜찮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시적인 그 해고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드오프라고 하죠. 레이드오프가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애기가 와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울겠네요. 울음소리는 그냥 배경음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미국은 지금 일시적인 해고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그 고용 탄력성이 높은 그 여행 업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사람을 램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레이드오프 상태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노크도 할 줄 알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5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26일로 연기됐고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주가 다시 부각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당의 그 수장이 될 건지, 그리고 전당대회는 곧 대선 주자랑 연결이 됩니다. 제가 정치 테마주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3월 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3월 말에. 이게 삼성전자 빼고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르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바꾼 게 삼성전자만 사계 유인한 뒤에 기나긴 행보, 지칠 때쯤에 악재살포의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블딥으로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진짜 엄청나게 알아갈 겁니다. 더블딥이라면.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생각이 바뀌겠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우량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로 시작하긴 해요. 아가방 컴퍼니 샀다. 뭐 이렇게 시작하죠. 우량주를 사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주식을 알아가고, 지금 유튜브도 보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았어요. 우량주만 사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테마주 사고 있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됐어 라고 팔고 다른 걸 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유도하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그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뜬다 뭐 이러면서 난리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폭락노자는 조심하세요. 보유자와 매수 대기자입니다. 결국엔 그 싸움이에요. 그냥 훈수충은 제외하세요. 진짜 저런 분들은 왜 그러고 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분들은 80, 90이 돼도 폭락할 거야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는 장이긴 합니다. 지금 약간 시계 제로인 상태예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악재와 호재는 변동이 없는데요. 지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가 있었죠. 미국입니다. 미국 3조 규모.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외신입니다. US의 하원이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답니다. 근데 리퍼블리칸스, 세네트의 상원에 공화당이 거절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이 컴백했다.
이게 근데 worst week since March. 그러니까 이게 아주 worst week에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상승으로 끝나긴 했지만 좀 크게 복구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이유 때문이냐 하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거랑 미중 무역 분쟁에 약간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뜨고 있죠. 이제 하웨이에 대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웨이, 왜 발음이 어렵지? 화웨이에 대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US 리테일 세일이 16.4% 떨어졌고요. 이거는 최고의 하락폭이라는 겁니다. 자, worst는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증권가에서는. 왜냐? worst 다음엔 better가 나오는 겁니다. better.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best가 아니고 better입니다. 아, 더 나아지겠구나. 월트윗이 여기 있네요. 리오프닝 호프로 약간 상승했지만 위크 데이터, 그 다음에 트레이드의 우려 때문에 좀 스윙을 했다라는 겁니다. 리차드 브라더인로우, 이게 미 상원의 리차드 버 씨가 리차드 버,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아침이라 그렇습니다. 리차드 버 씨가 그 코로나로 인한 하락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웠다. 근데 브라더인로우, 저게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법적으로 동생이라는 겁니다. 사촌 동생이 팔았고, 그 다음에 그의 와이프도 팔았고, 약간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사임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분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보자,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손해인 상태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이익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랑 똑같구나.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아주 중요한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곧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팔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융권에 충격이 올 거다라는 리포트를 본 거예요. 네, 이래서 공직자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내신입니다. 주식 던지고 채권 쓸어 담는 외국인, 한 채권은 안전자산인가? 자, 한국 채권 보유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기사 내용에서 팩트만 체크하세요. 계속 팔고 반면 채권은 대거 사들이고 있다. 예. 한국을 점점 매력적인 안전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 개소리죠, 갑자기. 개소리 등장입니다. 물어봤나요? 외국인들한테?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노리는 단기자금 유입일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러니까 팩트 뒤에 나오는 개소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은 지금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고 채권을 사고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차익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환율이 다시 원상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버퍼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1,400원으로 올라가거나 1,500원으로 올라간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더 심해져서, 그러면 그때 다시 달러가 들어와서 주식을 사겠다. 이 두 가지 플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초고속 백신팀 가동, 연말전 개발 기대. 이거 호재로 보이나요, 여러분? 네, 저는 악재로 보입니다. 악재로 보여요. 여기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백신은 연말 전이 아니고요. 내년 초, 빨라야 내년 초, 그 다음에 내년 말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 전문가의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경제계처럼 개소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백신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도 조금만 상한 것 같으면 에이씨, 안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간의 몸, 건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백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주사기를 찔러서 화학약품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체에 투여를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급하게 백신이 나왔다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걸렸다라고 하면 이번 하락은 저리 가라는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은 최대한 신중하고 천천히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반면 또 반대편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죠? 다른 백신주가 떡상할 겁니다. 예, 다른 백신주가. 아, 이거 헛방이네. 일로 가자. 그 치료제가 다시 떡상할 거예요. 백신 아니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응, 알았어. 곧 끝나. 자, 넥소 판매가 연내 1만 대. 수소사회가 달려온다. 예,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팩트만 보면 되겠죠. 연내 1만 대 판매가 예상된대요. 예, 추세가 있잖아요. 수소차는 제가 일단은 두 번째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수소차의 시대가 오냐, 전기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친환경차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 투자하고 있고, 근데 저는 수소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당이니까요. 전 이미 매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매수를 종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샀고 여러분도 안 사도 돼요. 근데 수소사에는 옵니다. 예, 나중 되면 제가 되게 비웃는 영상 하나 찍을 겁니다. 진짜 제가 그 비웃는 분들 다 기억합니다. 삼성전자에 몰빵했는데 결국 분산 투자가 다 그렇구나 라고 다 알고 있죠. 이제 개인 투자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이 기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위해 꼭 거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 증권사 랩이나 일임형 상품, EMP 펀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을 통해 100만원에서 1000만원 돈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얘들이 노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팩트를 중 늘어놓은 다음에 자기도 광고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한진칼 주가, 벨기자 찾는데 실패한 조원태 회장이라는 약간 기획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1조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3천억 원 조달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자산 매각하겠죠, 얘들. 자산 매각할 겁니다. 아니면은 조원태 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일이 있겠죠. 근데 약간 이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부각시켜서 무언가 원하는 노림수가 있다는 거겠죠. 저는 한진카를 6만원대가 오면 단기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이제 1차 매수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6만원이 오면 좀 공격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제가 기다렸던 상황이 또 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3월 19일 폭락 때 말씀드렸던 내가 꿈에 그렸던 시장이 온다의 그냥 축소판입니다. 제가 계속 한진카를 보면서 이 가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대가 오면 제가 그리던 상황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6만원을 깨고 3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뭐 경제 데이터는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졸트는 저번보다는 괜찮아졌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닥이구나. 바닥 찍었네. 이런 거는 쌍바닥 이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쌍바닥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은 확실하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근원소매 판매는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까 리테일이 16.4% 떨어졌다라고 했죠. 자, 국내 주요 이벤트 이런 게 있었는데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정장이었죠. 근데 장은 상승하고 끝났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재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예상하긴 했죠. 예, 별거 없었다라고 했는 건데요. 지금 셀트리온 3사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끝났고요. 저는 아직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제가 팔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SK바이오랜드를 제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팔았습니다. 슈팅할 때 못 팔고요. 슈팅 끝나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할 때 팔았습니다. 꽤 오랜 기간 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뭐 중기 수익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는 좀 앞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요. 이게 영상을 짧게 막 주제별로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좀 집중력이 분산되겠죠.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지금 외국인이 이제 30조를 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점 대비입니다. 최고점 대비.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대체 증시에 얼만큼 돈이 들어올 예정이죠? 저도 놀랍네요. 이건. 신용융자는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가 넘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대서특필할 겁니다. 개미들이 미쳤다. 몸에 온폭탄을 두르고 신용 써가며 매수하는 동학개미. 신용 써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막 기사 쭉 도배할 겁니다. 보세요. 제가 미르 기자 노스타다무스입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만 빼고 다 올랐어요. 삼성전자, 한국전력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아니지, 네이버, 카카오도 떨어졌죠. 대형주 위주로 떨어지고 중소형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외에는 다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종목 분석을 제가 종목 보는 걸 오늘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저녁에.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고점에서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고점이에요. 진짜 고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글로벌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결국 상승으로 끝났고요. 아이시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끝났어요. 왜일까요? 예, 미국 증시는 올랐지만 아이시어는 떨어졌다. 예, 저 이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 주가 되게 웃기겠네요.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시어 코리아랑 반도체는 거의 뭐 커플링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장난 시계. 저거 언제 고치냐? 시황은 저녁에 종목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저 재난지원금 신청 안 했다. 예, 기부할지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